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오늘 2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의 진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입법자와 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4장 12절 말씀을 같이 겸해서 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비밀한 진실이 뭔가? 그랜드 캐니언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비밀한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홍수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파괴하시기도 하시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던져봅니다. 홍수라는 말은 큰 물이지만 비유적으로는 물이 넘쳐 흐르는 듯이 사람이나 물건의 아주 많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의 홍수의 원어는 마불마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물의 범람이라고 합니다. 마불, 쇄도, 범람. 아시리아 말로서는 나발루, 파괴하다, 멸절시키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말입니다. 홍수의 엄청난 위력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조성하게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폭이 4km, 깊이가 2km, 길이가 50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깊고 넓습니다. 전부 다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 맨날 며칠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런 여행 일정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바로 2km, 참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층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전부 지층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지 막 굴곡으로 나눠지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층이 어디를 보아도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층이 수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조금 눈여겨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상류 포웰 호수가 있는 곳이며 콜로라도 강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콜로라도 강이 여기서부터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에 있어서 의문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지층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어떻게 수평으로 생겨서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다 이루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깊은 지층을 부수고 2000m, 2km나 깊이 파인 절벽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역시 진화론자들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한마디 합니다. 지구 표면의 모든 산과 계곡, 지층 등은 바람이나 강, 파도 등의 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무한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침식되고 퇴적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장구한 세월에 의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라이엘이라고 하는 지질학자는 물에 의한 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홍수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식과 토적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층이 평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퇴적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침식이 되어 결국 굴곡이 요철처럼 굴곡이 되고 이게 퇴적되고 이게 평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급속한 퇴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이 평평한 것은 급속적으로 퇴적됐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지층이 쌓이는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에 지층이 쌓였다라고 봅니다. 오랜 세월이라고 한다면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전부 굴곡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비바람에 씻기고 깎여 내려가고 또 채워지고 깎이고 뭐 이러면서 변화가 많습니다. 오늘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보시면 전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굴곡이 있지 않습니다. 색깔을 다 보십시오. 이 그랜드 캐니언은 지층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수평으로 된 지층이 많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는 중국 깐슈어성 단사이 지형 역시 수평으로 쫙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터키 아나톰 공원의 수평 지층을 이렇게 또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역시 수평으로 지층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개 화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그랜드 캐니언은 과거에 바닷물에 잠겨 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개 화석들이 있고 그리고 라임스톤이라는 흰 돌은 바다 밑에서 생성되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 밑에서 생성되는 이 돌이 육지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은 옛 과거에는 바다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오징어 화석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오징어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모두가 태평양 쪽을 향하여 누워서 죽어있는 화석입니다. 흐르는 물에 있는 고기와 흐르지 아니하고 정지되어 있는 고기,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일방향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변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 핵물리학 연구소 월터 브라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의하면 과거 어느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지하수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의 위력은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었다. 그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지각 변동으로 대륙의 이동은 시속 60km의 무서운 속도로 산들이 이동하였다. 엄청난 조산 조륙 운동이 발생하였다. 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역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는 화산 활동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땅의 깊은 샘이 터지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고 하니 노아 600년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깊은 샘이 터지면서 이 지각 변동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양쪽에서 밀어다 붙이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대산, 단청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전부 밀려나가고 또 지각 변동이 엄청 크게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질학적인 증거, 미 대륙의 지층 형성 모형입니다. 창세기 홍수가 일어나기 전 미국 대륙의 모습은 이렇게 평평했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 과거 태평양 속 바다 및 급격한 지각 변동 형성 그 증거는 급속하게 지층 형성의 증거가 화산 폭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하여서 지층의 급격한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화산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33,000배 위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역시 진화론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쌓여진 지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이 지층이 쌓여진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진화론자들의 말과 엄청난 틀리니까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수천만 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 그게 그럴듯하게 믿겨지지만 이것이 현실이니 어떡합니까? 현재 최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지층에서 나무 화석이 나왔습니다. 다지층에서 나무 화석이 나왔는데 이 나무 화석은 3일 만에 지층이 쌓여진 그것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갖다 꽂아 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그랜드 캐니언의 나무 화석 공원에서 역시 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역시 그랜드 캐니언이 오래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화론자들의 수백만 년 화석 그랜드 캐니언 오래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화석이 그렇게 긴 세월 오래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뉴질랜드 타라웨라
화산 폭발이 100년 전쯤 폭발하였습니다. 이 폭발로 마을이 덮였습니다. 덮여진 이 마을에 30년 후에 찾아왔더니 이 모자입니다. 햄미입니다. 이것이 화석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떡하지요? 수백만 년, 억만 년, 천만 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들의 말과 현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연대수 붙여놓는 그들의 말보다 실제 이거는 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정확합니까?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이 말이 맞습니까? 화석은 결코 장구한 세월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과학자들이 만들어진 화석, 나무 조각을 실리콘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열과 압력으로 가했더니 나무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석은 결코 오랜 장구한 세월 속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랜드 캐니언은 결코 동일 과정설처럼 오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격변에 의하여서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지질학적인 모순을 봅니다. 콜로라도 강이 캐년 꼭대기에서 흐른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면서 바닥을 깎아 내려가는데 6,500만 년 동안 깎이면서 계곡이 생겼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00만 년 전 상류가 하류보다 낮습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지질학적 모순을 봅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6,500만 년 전 상류가 하류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갈 리는 없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6,500만 년 동안 침식된 흙의 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이가 2km이고 넓이가 4km이고 길이가 500km의 이 침식된 토사, 이 양이 강 하루에 쌓인 토사의 양 과연 얼마나 될까 말입니다. 지금 쌓인 것은 몇 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깊고 넓은 길이 긴 여기에 쌓였던 이 토사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미국 지질학의 논문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학술로는 오랜 세월에 걸친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이 선행적 강학설은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진화론자들이 알겠죠? 댐 붕괴 학설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협곡 형성은 댐 붕괴 학설입니다. 콜로라도 강 상류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남한 면적의 3배 내지 5배 크기의 큰 호수였습니다. 일시에 쓸려간 흙더미는 태평양 연안 샌디에고에 갖다 버렸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콜로라도 강 상류의 거대한 그 호수, 남한 면적의 3 내지 5배의 크기, 일세 쓸려간 흙더미는 태평양 연안 샌디에고로 봅니다. 이곳은 노아 홍수의 기념비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노아 홍수 기념비 계곡입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진적으로 퇴적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흙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어디 실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냐. 이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말함보다 홍수 심판의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는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이제 그 창조주에게 개인적으로 이 시간 꼭 만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